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PD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2세대 코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쇼케이스에 가서 차량의 내관과 이 외관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시승 차량을 직접 받아서 주행을 해보면서 차량의 주행 질감은 어떤지, 실내만 있었을 때 둘러본 것과는 좀 어떤 데에서 느낌이 다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라지 그린 색상의 1.6L 터보 파워트레인을 선택한 전륜구동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옵션 붙인 것 다 포함해서 한 3,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미라지 그린 색상이 사실 쇼케이스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눈에 안 튀는 색깔이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보니까 상당히 색이 괜찮거든요. 은은하면서 존재감도 확실히 좀 어필을 하는 친구라서 만약에 코나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색상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나 하면은 차량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저도 쇼케이스에서 차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오늘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차량 가격이 그만큼 높아진 것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이 코나의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는 그때 쇼케이스 가가지고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디테일한 영상은 그 영상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때 못 살펴봤었던 거, 그때 봤을 때랑 좀 많이 인상이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투톤 인테리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해서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패키지라든가 베이지 인테리어 패키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패브릭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그런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실내 폭이, 실내가 되게 넓다고 느껴졌었거든요. 휠 베이스라든가 전폭까지도 셀토스에 비해서 좀 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가 좀 넓어요,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다가 이런 화사한 색상의 그레이 투톤 인테리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좀 훨씬 넓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나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베이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고, 딱 그레이 투톤 인테리어가 이 차량에 이런 내장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몰랐었는데 센터 콘솔 쪽이 오픈형으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 칸막이를 또 이렇게 잘 안 빠지네. 뻑뻑하긴 한데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긴 짐을 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센터 콘솔에 막 짐을 마구잡이로 때려 박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센터 콘솔에다가 다 우겨 넣는 분한테는 사실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짐을 우겨 넣을 수가 없으니까, 노출형이니까. 조석 위쪽에 이런 공간은 뭐 지금 봐도 너무나 잘 만들어졌네요. 이게 두꺼워서 고프로 백은 들어가진 않는데, 이런 지갑 같은 것들 넣고 핸드폰 이렇게 넣고 하기에는 정말 딱 알맞은 공간이다. 공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 차량이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스티어링 휠이 가만히 보면 완전히 원형이 아니에요. 이쪽이 좀 꺾여져 있거든요. 그립감이나 그런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베이지 인테리어를 선택해서 이 둘레가 베이지 색상으로 딱 덮여지면은 못생기게 보입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케이스에서 못했던 게, 음악을 한번 안 들어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보스 오디오가 지금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총 8개의 스피커가 이 차량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다른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라면은 아마 이 보스 오디오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다소 찰랑거리는 음색에 있어서 찰랑거리는 느낌이 좀 강해서 리버브를 살짝 매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살리고 오디오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이 정도 실내는 둘러봤으면 될 것 같고, 한번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오닉5나 그랜저처럼 기어 레버가 칼럼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밀면은 드라이브, 아래쪽으로 밀면은 후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밀어라, 이런 느낌이긴 한데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헷갈렸거든요. 이제는 대략적으로 감을 익혔는데 처음에 이 레버를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소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차량이 전반적으로 셀토스에 비해서 휠 베이스도 늘었고요, 전폭 역시 셀토스보다 커졌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전장을 놓고 보면은 셀토스보다 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면부 오버행과 후면부 오버행을 그만큼 줄였다라는 건데, 차를 빼거나 넣거나 할 때 오버행이 짧아서 생각보다 주차가 편하다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스토퍼에 뒷바퀴가 닿을 정도로 꽉 세워서 주차하는 편인데, 그렇게 스토퍼에 뒷바퀴가 닿도록 주차를 해도 뒤에 오버행이 짧으니까 웬만한 모든 주차장에서 트렁크 열어서 짐 빼고 넣고 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오버행이 짧아서 약간 그런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깨알같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버전하고 완전히 같아졌거든요. 1.6L TGDI 엔진에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를 물려놓은 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죠. 전륜이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선택하면은 H트랙 4륜 구동 모델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뒤에 서스펜션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변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L 자연흡기 엔진에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자동 변속기를 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양에서는 H트랙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전륜이죠. 1세대 코나 같은 경우에는 N9이 1.6T GDI 엔진에만 물려 있었는데, 이번 사양으로 오면서 2세대 사양으로 오면서 N9은 사실상 디자인 패키지처럼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N9을 선택할 수 있고 2.0에서도 1.6 터보 모델에서도 N9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N9의 성능적인 차별성은 없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토스와 비교해서 출력이라든가 최대 토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아요. 최고 출력이 거의 200마력에 가깝습니다. 198마력인가 그렇고, 최대 토크가 27kg 포스미터 정도 되는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셀토스에 비해서 공차 중량의 차이가 이 전륜구동 기반으로 했을 때 한 40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도 딱히 없고요. 이런 간선도로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곳에서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다단화를 해놨기 때문에 RPM을 좀 낮추면서 상당히 이 연비 쪽이라든가 그런 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12km/L대를 찍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꽤 괜찮게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변속 같은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행 모드를 잠깐 스포츠 모드로 두고요,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해보면요, 다운, 체감상으로는 패들 시프트 누르자마자 거의 곧바로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만 이 계기판은 지금 제가 이 패들 시프트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하는데, 실질적으로 엔진이 반응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한 반 박자 정도 느린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 토크가 1600rpm 대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랬을 때에는 1600rpm 대까지 웅 하고 올라갔다가 살짝의 터보렉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웅 하고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토크를 딱 내주면서 힘을 받아서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1600rpm 좀 넘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조금씩 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변속은 보통 한 1800rpm, 지금처럼 천천히 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2000rpm 미만에서 변속을 좀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악셀레이터를 밟아보면은 진짜 내가 속도를 확 내려고 악셀을 한 50% 이상으로 확 전개하지 않는 이상은 막 그렇게 과격한 시프트 다운이 벌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엑셀 50% 이상으로 가속을 해본다라고 치면은요, 두 개 단수가 바로 변속이 됐는데
이것도 절대 거친 느낌을 내주지 않거든요. 엔진의 진동이 막 크게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파워트레인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 제가 1.6T GDI 하이브리드 탈 때마다 왜 이렇게 꽁꽁 싸매뒀냐, 약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차량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만 NVH에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저 RPM 때 특히 좀 속도가 느렸을 때, 그럴 때 이 엔진룸 쪽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6T GDI 특유의 그 약간 그 찰랑찰랑찰랑하는 그런 엔진 소리 같은 것들이 좀 실내로 유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구간 단속 구간이니까 ADAS를 잠깐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속 80km죠. 앞에 덤프 트럭이 있으니까 감속을 어떻게 해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감속 제법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는 편이네요. 그리고 가속이나 이런 것들도 부드럽게 쭉 진행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운전자한테 막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커브길이니까 한번 손을 놓아 볼게요. 차선 중앙을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를 띄워주는데요. 네, 정전식은 아니에요. 그랜저 같이 정전식은 아니고 좀 토크를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선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방향지 시등 키면은 속도를 다시금 올려주고요. 다시 차선 중앙 잡아서 이렇게 주행해주는 모습까지. 그럼 현대차 ADAS는 워낙에 기본 이상은 해주니까 성능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타라든가 티구안이라든가 이런 차량들 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코나도 좀 가격이 올랐으니까 스티어링 휠을 좀 정전식으로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조금은 생기긴 하네요. 더러운 노면 한번 가봐야죠. 더러운 노면. 참고로 이 차량도 1세대 코나와 마찬가지로 전륜구동 사양일 경우에는 후륜에 토션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상당히 하드한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성 자체도 조금 높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요.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도 상당히 좀 단단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살짝 갈라져서 틈이 생겨 있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 작은 정보들 같은 것들도 조금 세심하게 저한테 좀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 이 콘크리트 노면 이쪽 한번 주행해보면요, 확실히 노면의 정보를 많이 다이렉트하게 좀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전면부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있고 좀 앞부분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후면부 쪽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액션 자체가 좀 강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뒤에 타면은 승차감이 제법 좀 통통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서스펜션 세팅을 단단하게 잡았어요.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휠이 19인치 휠 사양이잖아요. 1세대 코나 역시 앞 오버행과 후면부 오버행을 상당히 줄이면서 좀 단단한 악동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SUV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버행도 늘리고 그러면서 뒤에 짐 공간도 많이 늘리고 어떤 경우엔 7인승도 만들고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코나는 그런 전형적인 SUV의 디자인 큐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 거의 약간 키높이 해치백의 정수 같은 디자인으로 태어난 차량이란 말이에요. 2세대 코나 역시 그런 1세대 코나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좀 계승을 했단 말이에요. 셀토스는 딱 보면은 확실하게 쟤는 SUV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약간 물에 불린 해치백 같은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그런 느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파워트레인 1.6L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도 최대 토크의 영역만 딱 넘어서고 나면은 상당히 파워트레인에서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차량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도 전반적으로 좀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체라든가 몸놀림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경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조금 해치백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셀토스가 오히려 이 코나에 비해서 가벼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셀토스를 탔을 때는 이렇게까지 경쾌함이 느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차량이 딱 봤을 때 오버행이 짧고 좀 전장도 그러다 보니까 짧고 근데 전폭은 조금 두껍고 게다가 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가 조금 높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전고가 실제로는 셀토스보다 조금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뭐 위에 무게중심이 높아서 휘청거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제가 그렇게 잘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SUV라는 특성이 있고 전고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롤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코너를 돌아주는 게 생각했던 궤적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돌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차량 휠 베이스가 이 실내 공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셀토스보다 긴 편인데 해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 전자제어가 작동을 하면서 차를 확 놔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운전자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물론 아예 이 전고가 확 낮은 이런 해치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조금의 로스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상당히 경쾌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거든요. 2세대에 있어서도 확실히 스포티한 그런 감성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고 일단은 저는 이 차는 상당히 경쾌해서 마음에 드네요.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치백을 볼 수가 있나? 국내에 해치백 해봤자 모닝밖에 더 있나요? 조금이나마 이 차량이 그런 차량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운전이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핸들링도 괜찮고 파워트레인도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B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올라버린 가격 대비 아쉬운 부분들, 뭐 NVH에서 엔진의 소음이 조금 유입이 된다라던가 실내 품질이 조금은 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 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제외한다라고 보면은 생각보다 차량 괜찮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이 3,200만 원 정도가 되는 사실상 인스퍼레이션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팩, 그 다음에 N 패키지를 제외한 거의 풀옵션 모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로 아래 등급에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놔서 한 2천만 원대에서 구매를 한다, 2천만 원 후반대에서 구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욕심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 시승기를 보시고 운전이 재미있다는데 한 번쯤 궁금하네, 혹하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2.0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경쾌함의 근원이 파워트레인에서도 상당 부분 나오기 때문에 2.0 자연흡기 선택하면은 이 정도까지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정도로 경쾌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 차량에 지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사실 처음에 이거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전 재미를 생각한다면 19인치 휠이 이 차량에 좀 가장 잘 맞는 선택이 될 것 같고 이 차량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19인치의 1.6 터보가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쇼케이스 말미에 투싼하고 비교해서 이 트림별 가격 차이가 한 100만 원 밖에 안 난다고 100만 원 더 들여서 투싼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둘이 지향하는 영역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가격대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은 한번 타보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좀 경쾌해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좀 그런 차량을 탄 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자동차 관련 소식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